대표님의 인스타를 보면은 이제 재밌는 것도 굉장히 많이 또 구매하시고. 네, 제가 요즘 무력이 소비하고 올라가지고 무력이 올라가지고 제가 새로운 시각 색다른 이야기 홈큐레이션 디렉터 박성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머 클로딩을 만들고 있는 정문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 어떤 업무로 요새 좀 바쁘세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다른 것들도 네. 또 하고 계신 게 많다고. 네, 맞습니다. 저희 뭐 최근에 사업부가 통합되면서 스티븐 알란이라는 브랜드도 같이 맡아서 하고 있고, 그래서 네이머 클로딩이랑 스티븐 알란이랑 같은 사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짜 바쁘시겠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럼 좀 서로 좀 색깔이 다른 두 브랜드를 네. 한꺼번에 이렇게 전개하시는 건데, 네. 좀 어려움 같은 거 없으세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색깔은 다른데 저희가 타겟팅하는 연령층이 비슷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취향이 아무래도 다르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고객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이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위치도 너무 좋잖아요. 가로수길, 네네네. 금 같은 땅 요 한 곳에서 이렇게 네. 이 비싼 이 동네에서 이렇게 네. 전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잠깐 뭐 약간 옷 이전에 네. 그래도 대표님이랑 이렇게 알고 지낸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네네. 뭐 여러 가지 되게 궁금한 것들이 좀 네. 구독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하나하나 약간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좀 있었는데,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처음 어떤 옷들을 구매하시면서 뭐 빈티지라던가 아니면 뭐 복각이라던가 이런 것도 구매하시면서 그게 관심이 생기고 좀 더 다이브를 해보다 보니까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형태로 접근을 많이 하시는데 네. 어떤 편이셨어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게 저도 뭐 옷을 좋아해가지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빈티지에 너무 빠져 있을 때도 있었고, 빈티지 데님에 엄청 빠져 있을 때도 있었고, 어떠한 특정 브랜드에 빠져 있을 때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나의 취향이 좀 확고해지다 보니까 나의 취향과 완벽하게 맞는 옷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에 네이머 클로딩을 만들게 됐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처음 출발 자체는 뭐 네. 패디과나 뭐 의상학과나 이런 걸로 대학교도 출발하셨던 거예요? 네, 저도 뭐 섬유 디자인과를 지원을 해가지고 졸업하자마자 이제 의류업계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브랜드를 만들게 됐습니다. 혹시 처음에 어떻게 그러면은 회사를 들어가면서 옷을 만드는 걸 좀 배워보신 걸까요? 사실 뭐 학교 커리큘럼에도 옷을 만드는 것 자체는 좀 커리큘럼에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 옷은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지고 있는 옷들을 뜯어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그런 만듦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뒤집어 보면서 뭐 봉제 기법이라든지 이런 원단에는 이런 봉제를 사용했다든지 이런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만드는 거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졌다고 해야 될까요? 뭐 네. 다른 인터뷰나 이런 예전에 자료들을 봤었을 때 직접적으로 좀 언급은 안 되긴 했는데 네. 첫 회사가 네. 맞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회사잖아요. 네. 첫 회사이자 뭐 제 마지막 회사가 되겠죠? 그쵸? 지금 결국 그렇게 된 상황인데 네. 처음 입사가 커버낫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베럴즈라는 회사였고, 네, 지금 커버낫으로 워낙 유명한 회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추억이네요. 너무 추억 돋죠. 네. 제가 어쨌든 저도 밀리터리나 워크웨어를 되게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2013년도 커버낫의 룩북이죠. 네. 요때 저도 이제 커버낫을 굉장히 좀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지금이랑은 조금 무드는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때는 일본에서 수입 원단도 사용을 하고 네. 뭐 셀비지 데님도 마찬가지고 코지마에 직접 가서 데님을 만든 네네네. 스토리텔링을 한다거나 뭐 굉장히 좀 이쪽 씬에서 진한 어떤 톤 앤 매너를 보여줬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그 시기들을 이제 어쨌든 함께 해오면서 네.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사실 이때 당시에 2013년도 스프링 썸머인데 지금 봐도 뭔가 되게 어색하지 않은, 촌스럽지 않은 그런 그쵸. 디자인의 그런 시즌인 것 같고, 이때 당시의 무드를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네이머 클로팅이 살짝 뭐 비슷한 무드를 가지고 있지 않나 조금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네이머 역시도 인디고를 네. 굉장히 약간 키 아이덴티티로 가져가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원래 뭐 블루라는 컬러를 좋아하세요? 네, 제가 워낙 인디고 원사로 된 원단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 입으면서 페이딩 되는 원단들을 좋아해서 그런 원단들을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옷을 만들 때 여러 번의 세탁 과정을 통해서 입는 과정을 통해서 경련 변화가 됐을 때의 모습을 좀 떠올리고 만드는 편이에요. 그러려면은 내구성도 좋아야 될 테고 염색의 그런 퀄리티도 좋아야 될 테고 그런 것들을 좀 따져서 만들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디고 원사들로 사용한 뭐 데님이라든지 샴브레이라든지 뭐 인디고 다잉한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키 컬러가 블루 인디고로 잡힌 것 같아요. 평소에도 진짜 파란색을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네. 약간 파란색 덕후가 아닌가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인디고에 빠지면서 파란색이란 컬러에 좀 집요하게 좀 파고들다 보니까 그런 파란색에 관련된 서적도 좀 사보고 뭐 파란색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뭐 이런 서적도 찾아보고 제가 지금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는데 태명이 파랑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 태명을 일부러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네, 저희 뭐 지금 아내도 파란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저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기 태명도 파랑이라고 지어가지고. 재밌다. 그러면은 어쨌든 태명이랑 진짜 이름은 조금 네.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이름 달라지겠죠. 지으셨어요 혹시? 아직 안 지었는데 네. 사실 저는 내심 뭐 파랑이라고 정파랑이라고 이름을 짓고 싶지만 아내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몇 개월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좀 궁금하거든요. 뭐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음.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요즘 네. 뭐 옛날은 모르겠는데 네. 대표님의 인스타를 보면은 이제 음. 재밌는 것도 굉장히 많이 또 구매하시고 네, 제가 요즘 소비하고 무력이 있잖아요. 올라가지고 요즘 무력이 재밌더라고요. 올라가지고 제가 막 그 236인가요? 뭐 명이 뭐죠? 벤츠 W124라고 네. 이 클래식 이제 92년식 이 클래식을 최근에 이제 구매를 했고 원래 제가 오래된 것들을 좀 이제 모으는 취미가 있었는데 옷으로 시작했다가 시계에 빠졌다가 지금은 이제 차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륨이 점점 커지네요.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주변에서 봤을 땐 되게 사치스럽다고 느낄 수 있지만 굉장히 용돈을 모아서 산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원래는 BMW G3라고 98년식 G3를 타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처분하고 이제 네. 처분하고 이제 네. 갈아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기추가 아니라 기변입니다. 기변이구나. 네. 사실 올드카 같은 경우는 네. 좀 뭐랄까 어렸을 때 못했던 것들을 커서 좀 이제 한번 소원 성취를 해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맞아요. 뭐, 옛날에도 자동차를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엄청 빠져서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에 되게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제가 구매할 수 없었던 나이 때부터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어서 그때 관심 있게 봤던 차들이 지금에서 구매하려면 다 이제 올드카 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다들 90년대 차량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차들 중에서는. 그렇게. 수리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뭐 우스갯소리로 시동 걸었을 때 좀만 이상하다 하면 이제 가야 되는 약간 요렇게 말씀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워낙 이제 지금 올드카로 즐길 수 있는 차들은 워낙 내구성도 좋은 차들이라 독일 3사의 제품들은 뭔가 수급도 그나마 좀 나은 편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일본 쪽은 이런 자동차나 이런 네. 쪽이 되게 활성화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차보는 완전 재미가 이니셜 D, 이니셜 진짜 D의 현실판이었죠. 막 길에서 공도에서 보기 힘든 차량도 되게 잘 보존도 되어 있고 맞아요, 그리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다양하더라고요. 이니셜 D 이런 것도 다 보셨겠네요. 네, 이니셜 D도 워낙 어렸을 때 좋아했던 만화책이고. 저희 약간 비슷한 세대니까 네네네. 저희 어렸을 때는 약간 비디오 네. 테이프 네네네.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꼭 한 번씩은 다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 게 맞아요. 비디오 비디오 테이프로 테이프. 진짜 네. 모든 걸 경험했었던 네. 세대잖아요. 저희도 비디오 테이프
제가 소장해 놓은 것들을 몇 개 가져다 놓긴 했는데 저 워낙 이런 영화 막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이런 거 샵에 오시면 비디오 테이프가 있다는 걸. 그래서 네. 딱 매장에 들어왔는데 네. 비디오 테이프이 보여서 너무 약간 반가웠어요. 요 비디오 잠깐 보여드릴까요? 요게 네. 미국판 비디오라서 한국 비디오랑은 좀 달라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달라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비디오는 이렇게 안 돼 있고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돼 있죠. 플라스틱으로 딱 까서 지금 뭐 옛날로 치면 약간 카세트 테이프 같은 네, 맞아요. 투명 플라스틱처럼 그거 네. 이제 껍데기가 달려 있죠. 맞아요. 그래서 딱 열면은 딱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미국에는 이런 식으로 다 꽂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한국 거도 집에 엄청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요? 비디오가 집에 엄청 많아요. 그렇구나. 네, 와이프가 이제 애기 물품을 사야 된다고 빨리 처분하라고 하는데 그건데 네. 사실 처분 못하지. 그러니까요. 어떻게 못 버리겠더라고요. 근데 저도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네. 저는 이제 뭐 한참 때는 옷을 좀 되게 많이 샀었었는데 네. 이제 뭐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부가 되면은 같이 써야 되잖아요. 내 옷을 다 채워 넣으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으니 결국 그 한정된 거 안에서 네. 셔츠는 10장만, 뭐 니트는 6개만 네. 뭐 이런 식으로 안 하면은 이제 터져 나가니까 맞아요. 처분을 해야 되는 게 너무 가슴이 좀 아프지 않나. 맞아요. 저희도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 중에 제가 안 입는데 가지고 있는 옷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뭐 특히나 데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구매했으니까 이제 사이즈가 안 맞잖아요. 저도 이제 맞아. 사이즈도 불어나고 하다 보니까 안 맞는데 이 페이딩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또 빈티지 제품이다 보니까 빈티지 냄새가 나잖아요. 아무리 세탁을 해도 조금 냄새 안 없어지잖아요.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서 와이프는 뭐 제 옷방 들어오면 구제샵 냄새 난다고 그래가지고 데님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페이딩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품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게 없죠. 그쵸. 잘.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니크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져서 네. 사실 데님 버리는 게 제일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맞아요. 정도로. 너무 아까운데 제가 한번 고등학교 때부터 모았던 데님을 한 번 다 처분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모았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저희 뭐 집에 가면 엄마 방에 구제 냄새 난다고 그렇죠. 그랬었었는데 그걸 한번 처분했었던 게 되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한 아카이브였을 네, 텐데. 맞아요. 보통 그런 이제 옛날 아카이브 제품들이 옷을 만들 때도 큰 영감을 주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이제 재해석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얘네는 이렇게 했었네 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사실 2017년도 17년도부터 정리하셨었나요? 17년도부터 그쵸.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되게 첫 시즌 때부터 정말 재밌는 브랜드가 나왔다. 네. 이렇게 밀리터리나 워크웨어 쪽으로 이렇게 국내에서 하는 게 굉장히 드물다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건조 있게 데님이나 이런 인디고 컬러 이쪽으로 네. 엄청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나요. 네. 제가 이제 옷을 한창 샀던 뭐 2012, 13 뭐 이때부터 해서 그 시절에는 사실 굉장히 소수의 분들만 좀 이거를 즐겨주시는 느낌이긴 했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네이머 이제 론칭할 때도 조금 그래도 상황이 더 나아지긴 했겠지만 네. 그래도 좀 쉽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떠셨어요? 맞아요. 사실 처음 시작부터 저희가 뭔가 대중을 타겟으로 한 브랜드가 아니었다 보니까 매니아층 분들은 금방 이제 알아봐 주시 대표님처럼 금방 알아봐 주시기는 하셨지만 브랜드가 크기에는 되게 제한적인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혼자 브랜드를 했을 때는 한 시즌만 잘못해도 사실 저희한테는 엄청난 큰 타격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을 전개 못할 정도의 큰 타격이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옷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당시 제가 봤었을 때도 진짜 이렇게 만들어? 할 정도로 진짜 엄청 네. 다른 도메스틱 브랜드나 이런 네네. 친구들이랑 좀 다른 행보를 가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진하다. 네. 브랜드 냄새가 되게 진하게 난다.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소비자 분들은 약간 브랜드 라인업이 늘어나면은 얘네 이제 뭐 라인업 늘려서 뭐 하네 뭐 이렇게 하는데 네. 또 브랜드 입장에서는 더 많은 걸 더 보여주고 싶고 네. 약간 그 안에서 오는 약간의 괴리감이라고 괴리감? 해야 되나? 네. 네. 브랜드를 좀 크게 제대로 전개를 해보자고 한 게 작년에 FW부터인데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좀 많아서 조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뭐 물론 상업적으로 다가간다는 뭐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 예전에 뭐 계속 지키려고 했던 부분들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맞아요. 뭔가 상업적인 제품들이 뭔가 이슈화가 더 될 뿐이지 작게 할 때의 생산 환경이라든지 원단의 환경이라든지 퀄리티의 일정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회사라고 해야 될까요? 큰 배경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서 이제 하다 보니까 되게 균일하고 확실히 생산 환경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원단들도 너무 다양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네이먼 클로딩을 색깔을 담아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달라지거나 그렇게 달라졌다고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나요, 사람들이? 뭐 간혹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약간 그거는 약간 편견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네. 드는 게 네, 사실 누구보다 이 브랜드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표님이실 텐데 네, 약간 자식과 같은 거잖아요. 네, 브랜드라는 맞습니다. 거는. 네, 그래서 이 브랜드 다움이라는 것도 결국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 안에 다 투영이 되는 거고 네, 그게 저는 어떤 뭐 자본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기보다는 네, 이걸 통해서 좀 더 다양하고 재밌는 이야기들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네, 네, 이제 좀 날개가 생기신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네. 원래 브랜드라는 게 사실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면은 네. 그거만큼 가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모두가 가는 방향이 똑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다행히 제가 좋아하고 추구하는 방향들 하려고 하는 방향들을 회사에서도 좀 믿고 그쵸. 밀어주는 편이라 네, 너무 뭐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매출이 잘 나오는 네. 효자 상품 같은 거 있나요? 저희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블루어 후드가 제일 잘 음. 판매가 되고 음. 여름에는 블루어 티셔츠가 판매가 제일 잘 됐다가 최근에 이제 뭐 스트라이프 티셔츠가 조금 이슈화되면서 스트라이프 티셔츠가 더 잘 팔리는 상황이 됐고 겨울에는 저희가 작년에 나온 그 돔 파카라고 네. 이렇게 숏 파카가 있어요. 음. 그 세로로 이제 퀼팅이 들어간 숏 파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제일 잘 팔렸던 제품입니다. 블루어 후드가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진짜 사기 아이템 중에 하나지 않나. 네. 어디서 터졌죠? 진짜? 사실 아직까지도 제가 그게 왜 이슈화가 돼서 막 활성화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잘 몰라요. 근데 나오자마자 그 언드미디어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 유튜버분들이 갑자기 소개를 해주시고 이런 게 이제 갑자기 물밀듯이 확 그쵸. 오면서 이제 뭔가 한번 판매가 잘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계속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네. 저는 솔직히 예뻐서 그런 것 같아요. 음, 약간 이제 그 콘트라스트에서 주는 그 재미가 네, 되게 막 파랑에다가 오트밀 이런 식의 이제 매치가 네, 굉장히 이쁘긴 하더라고요. 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게 잘 되지 않았나. 사실 그동안 조금 이제 되게 집요하게 만든 것들 중에서 네. 되게 아끼는 제품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블루어 후드로 터졌을 때 조금 좀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 다른 거 되게 보여줄 게 많은데 맞아요. 왜 하필 사실 뭐 뭔가 이만큼 팔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고 그래도 판매가 조금 이제 다른 제품보다는 잘 될 수 있겠다라는 제품이긴 했어요. 블루어 후드 자체가 저희가 설정했던 가격대보다도 조금 낮은 편이기도 했었고 뭔가 제가 고집하는 디테일들을 조금 덜어내는 작업도 했었고 뭔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다른 제품들도 사실 괜찮은 제품들이 많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근데 신기하게 그 제품이 되게 집중 조명되면서 조금 아쉬운 제품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게 너무 그쵸. 저한테는 감사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부담감도 있는 게 블루어 후드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좀 경험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제 이 열기가 조금 그쵸. 사그라질 텐데 그 다음을 잇는 뭔가 제품들을 좀 보여줘야 될 텐데 보여드려야 될 텐데 또 제2의 블루어라는 제품을 내가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들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이제 고민일 때는 네, 사실 비슷한 제품으로 이제 플레이를 해버리면 완전 안 되잖아요.
네, 이제 또 맞아요. 새로운 걸 줘야 되다 보니까 맞아요. 뭐 거기서 폰트만 바꿔서 다른 거 낸다 그러면 아 이제 큰일 맞아요. 나죠 이런 거. 그렇게 되면 이제 돌 맞겠죠. 아, 그렇죠. 초심을 잃었다. 네. 약간 그러실 수 있으니까. 얘네가 이제 작정을 했구나. 얘네 이제 장사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좀 네. 다른 또 참신한 것들을 네. 또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 이외에도 조금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요즘 이렇게 생긴 어떤 고민거리들이 좀 있을까요? 고민거리요. 사실 그 단가적인 부분이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고집하고자 하는 봉제나 그런 디테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아 이건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양산이 어려운 공정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업체에서 좀 힘들어하세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액을 높여서도 작업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어쨌든 저희는 원가율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할인율을 많이 쓰지는 못하고 좀 적정의 할인율을 쓰면서 혹은 안 쓰면서 이렇게 조금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판매가가 너무 우리가 용납 못하는 판매가가 돼버려도 구매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사실 경험해봐야 이 옷의 가치를 알지 사실 구매하지 않으면 이 옷의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제일 고민인 거는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이 판매가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원가율 안에서 얼마나 더 퀄리티를 내서 뽑아낼 수 있는. 뽑아내고 우리의 색깔을 담고 플레이를 할 수 있을지가 제일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 샵에 오시는 분들은 가격이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 크게 없으세요. 맞아요. 되게 만져보고 입어보고 하시면은 되게 흔쾌히 결제를 하시는데 온라인 상에서는 조금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너무 공감이 되네요. 네네. 이게 되게 웃겼던 거는 일본 애들은 오프라인 샵이 없으면은 네. 그 브랜드가 가짜라고 생각하고 뭐 카피라고 아.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신뢰도적인 측면에서 오프라인 샵이 무조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가짜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온라인으로만 뭐가 있으면 이게 사기라고 아. 생각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확실히 그쪽은 오프라인 베이스다 보니까 뭔가 물건을 만져보고 구매하는 입장에서 네. 가치를 이제 계속 알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거고 네. 우리나라는 이제 온라인 기반이다 보니까 네. 그 썸네일 사진 네, 하나하나로 맞아요.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썸네일이랑 상세 페이지를 그렇죠. 보고 모든 값어치를 매겨야 되기 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소비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당연히 이 만져보지 못하고 사진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사진으로 모든 걸 많은 걸 다 되게 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온라인 시장이 워낙 발달돼 있어서. 그렇죠. 우리나라 온라인이 너무 발달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쇼룸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다라고 네. 느끼는 게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공간 자체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렇게 또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공간들 자체가. 그래서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옷만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라 이 공간의 뭐 느낌이라든지 향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이 브랜드 이미지를 생각하게 만들다 보니까 오프라인 공간은 되게 중요한 맞아요. 일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더욱더 또 중요해진 것 같은 게 뭐 브랜드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 브랜드다움을 소비자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꾸준히 그 네.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되게 다방면에서 우리가 브랜드라는 걸 얘기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선 이제 쇼룸이라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게 저는 살롱의 형태가 됐었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래서 와서 이렇게 편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네네. 그래서 저희도 원래는 사무실이 합정에 있었다가 오피스만 합정에 있고 저희가 여기 쇼룸을 따로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3층으로 이제 오게 된 이유도 제가 이제 바로 내려와서 뭐 제품 설명이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3층에 원래 창고로 쓰고 있다가 저희가 사무실로 이제 해놓은 거거든요. 아, 그래서 오신 거군요. 네. 그런 부분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있으면서 상주하면서 고객분들 물론 계속 내려와서 제가 다 응대를 못 하겠지만 뭔가 필요하다고 하실 때 제가 내려와서 응대도 해드리고 설명도 해드리고 하는 게 훨씬 더 저희한테는 좋은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스태프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한데 아, 그럴 수 있죠. 네. 온큐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종 목적
목적지가 어떤 거죠? 와, 갑자기 여기서 이 질문 하니까 진짜 긴장된다. 최종 목적지가 뭔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아직 되게 구체화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최종 목표 중에 하나는 약간 교육 쪽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되게 뭐 패션 매거진에서 웬 교육이야 할 수 있는데 좀 온큐레이션의 가치 중에 하나는 저희는 이제 이 제가 디자이너가 되기 전과 네. 그 이유가 굉장히 좀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영문과에 재학 중이다가 네. 자퇴를 하고 뒤늦게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미술을 살아생전 처음 배워서 네. 이제 미대를 가서 이제 디자이너 생활을 조금 했는데 이렇게 리서치를 하는 방식이나 네. 디깅하는 거나 내가 이 나의 취향을 이제 봐가는 이 방식들이 저한테 너무 큰 도움이 돼서 이 환경 자체가 아예 바뀌어 버렸어요. 네. 이전에 살았던 저의 네. 모습과 디자인을 하면서 네. 살아온 저의 모습이 아예 180도 바뀌어서 근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네. 바뀌니까 저는 삶이 너무 다르게 보여요. 그냥 물건 하나 볼 때도 되게 다른 방향으로 좀 다방면으로 보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되게 뎁스 있게 보는 걸 어떤 걸 배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봤었을 때 좀 삶이 변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들 너무 좀 요즘 보면은 정보를 엄청 소비하는 데만 포커스가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너무 휘발되는 정보에 좀 빠르게 소비하고 있는 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거길 못 따라가겠어요. 이제 못 따라가기도 하지만 오히려 저는 그렇다 보니까 좀 곱씹어 볼 수 있고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그런 좀 진정성 있는 것들을 네. 찾고 탐닉하는 걸 되게 즐기는데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잘 갖춰지려면은 이 사람들의 삶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좀 더 생각을 하고 사유를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조금 약간 반골 기질도 좀 있긴 하지만 네. 다들 예스라고 하면은 저희는 왜 예스야? 이건 이런 생각도 있지 않아? 라고 네. 좀 반문을 던지는 스타일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결국 우리만의 주체성 있는 좀 생각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보면 피곤할 수도 있는데 네. 그게 근데 저한테는 되게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경험했던 부분들을 좀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전달을 그쵸. 드리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신가 마음이죠. 보네요. 네. 마지막으로 네. 약간 지금 이제 노를 힘차게 저어가고 계시는데 네. 네이머 클로딩의 목표? 사실 저희는 해외 세일즈도 좀 관심이 있어서 해외 세일즈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네이머 클로딩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작은 카테고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가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든지 이런 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좀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카테고리라고 하시면은 네. 의복 이외에도 내 의복 이해가 될 수도 있을 뿐더러 의복 안에서도 카테고리가 조금 더 확장될 수도 있을 거고 뭐 예전에 F&B 사업을 잠깐 그쵸. 했었잖아요. 카레? 네. 그랬었는데 뭐 그런 쪽으로도 사실 뭐 전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도전을 해보고 싶고. 굉장히 대표님들 먼 길을 가기 위한 지금 한 스텝 한 스텝을 지금 네. 밟고 계시는군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한 두 발자국? 큰 걸음 하셨네요. 저희는 이제 아직 스타트선에 이제 막 서 있어가지고 이제 좀 아닌 것 같은데 거기 옹표레이션도 한 두 발자국 가지 않아요? 아닙니다. 저희 진짜 이제 막 이제 조금 해나가고 있는 상태라 어쨌든 오늘 이렇게 뭐 한 두세 시간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시간이 금방 갔네요. 네, 또 이렇게 또 재미있는 이야기 네. 나눠서 저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어떠셨나요 오늘? 모르겠어요. 이게 뭐 그냥 일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가가지고 제가 잘 한 건지 모르겠네요. 대표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시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맨날 이제 서로 인사하는 타이밍을 못 맞은 것 같아요.